이번 강좌는 거래처 등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챕터 부분이고요. 교재는 312페이지 피시면 되세요. 312페이지. 그래서 312페이지 피시면 이렇게 거래처 등록이라고 해서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이라는 거 이제 저희가 보시면 되는데, 이 거래처 등록하고 이제 관련돼서 들어온 부분은요, 저희가 왜 하는지만 정확하게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하는지만 정확하게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거래처 등록을 왜 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잠깐 들어가서 내용을 조금 볼게요.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일반 전표 입력도 있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무회계 쪽에 전표 입력이란 부분에 가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듀얼을 쓰면서 메뉴가 잠깐씩 조금 늦게 열리는 현상이 좀 있네요. 자, 여기 들어오셔서 지금 저희는 그냥 1월 선택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역삼각형 모양 눌러주시고 1월. 그리고 날짜는 입력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일자를 1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구분은 그냥 뭐라고 넣어주실 거냐면 출금이라고 넣을게요. 그럼 출금은 숫자 1번입니다. 1번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계정 자리에 가셔서 외상이라고 두 자를 넣어주세요, 여러분. 한글로 외상을 치세요. 그래서 한글로 외상을 치시고요. 그리고 그대로 엔터를 해주세요. 자, 엔터를 치시면 외상자 들어간 계정 과목이 쫙 조회가 됩니다. 저희는 뭐라고 넣을 거냐면 외상 매입금을 선택할게요. 251번에 있는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 선택하시고 확인이라고 눌러주십시오. 그럼 외상 매입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앞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받으러움, 지급어음, 미지급금, 미수금 등등등. 자, 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 관리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거래처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거래처 관리하시라고 했더니 이러고 계세요. 나 여기 갑을전자였네? 갑을전자. 이렇게 넣으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넣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느 부분에 관리가 되지 않냐면 우리가 장부 관리라는 게 있는데 장부에 가면 거래처 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거래처 원장은 여러분들 결산을 하시면 결산보속 명세서라는 데 가서 외상매출금의 잔고가 5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A사 거 얼마, B사 거 얼마, C사 거 얼마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 정리하실 때 코드라는 부분이 없으면 그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처 원장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거래처가 없습니다라고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등록 거래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없이 반영이 되고 그럼 당연히 결산 보속이라는 부분에 거래처별 잔액을 저희가 반영할 수도 없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 자리에 코드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F2번이라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F2번 누르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는 거래처 등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1000번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회사로 로그인하셨다. 그러면 제가 벌써 백데이터를 준 상태잖아요. 그럼 거긴 거래처 등록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시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쓰다가 이 프로그램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거래처 등록도 우리가 반드시 미리 작업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추가해서 쓰셔야 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저처럼 똑같이 거래처 도움 열었던 분들은 취소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 사용 안 할 거니까 우리 왼쪽 상단에 있는 종료 또는 ES키 눌러서 메뉴는 그대로 그냥 닫아주십시오. 그래서 전표 입력을 할 때 거래처 관리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래처 등록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래처 등록을 들어갈 건데 여러분 거래처 등록은요. 크게 일반 거래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금융거래처라는 게 있고 신용카드 거래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반 거래처라고 하는 건 채권이라든지 채무에 대한 부분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돼서 필요했던 거래처 또는 일반 관리에 대한 거래처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일반 거래처 등록에 넣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코드의 범위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한 범위가 이탈이 되면 등록이 되지 않아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코드의 체계 번호 외우지 않습니다. 자, 금융기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은행. 자, 은행이면 우린 당좌 예금에도 반드시 은행이 필요하다. 보통 예금에도 당연히 은행이 필요하다. 정기 예금, 적금, 그리고 이렇게만 써드렸지만 차입금도 은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수업했을 때 한 분이 뭘 물어보셨었냐면 저희 퇴직연금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럼 퇴직연금도 일종의 금융기관에 들어가는 상품이에요. 보험사에 들어가든 아니면 은행에 가서 넣든 그럼 그 부분도 거래처 관리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시험은 내다 안 내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꼭 넣자주의로 가져갑니다. 자, 신용카드는 여러분들 신용카드 갖고 계시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는 쓰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카드를 대부분 매입카드 또는 구매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카드나 구매카드에 대한 부분 또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고 카드를 제시했더니 단말기에 쑥 긁고 우리한테 영수증을 주죠, 여러분. 그럼 음식점 사장님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그들은 신용카드 가맹 약정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로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건 매출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맹이 약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입력하자? 신용카드에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눠서 탭의 구성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가는데 그 세 곳에 대한 정보들은요. 일반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대한 부분은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에 우리 적용이 돼서 사용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신용카드는 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써드렸어요. 근데 신용카드가 사실 일반 전표에도 영향은 줘요, 여러분. 안 준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받거나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대금 결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 일반 전표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그 일반 전표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신용카드 부분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나 카드로 물건을 팔았어요 라고 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에 영향을 주고요. 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세금이 있었는데 그 세금 국가한테 돌려달라고 할래요. 라고 하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금액 합계표 또는 수령 명세서라고 하는 서류에 반영이 돼서 우린 또 세금 신고할 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써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도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 영향을 주고 거래처 원장 관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반영되는 위치는 그냥 시험적인 목적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일반 거래처 등록부터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교재 넘어가시면 일반 거래처하고 관련돼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거고 필드 설명이 있습니다. 필드 설명은 별도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는 예제를 입력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 예제는 300 몇 페이지 넘어가시면 314페이지 넘어가시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배움전자 회사 코드 1000번에 일반 거래처 등록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저희 수업 중에 이걸 다 같이 등록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랑 몇 개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등록을 해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놔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지금 1000번 사업장에 들어오셨고 기초정보관리에 들어가셔서 어느 부분에 들어가자?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더블 클릭해서 메뉴 열어놔 주시고요. 자, 열어주시면 이렇게 거래처 등록이 오픈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상단에 탭을 보시면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그리고 신용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탭이 3개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부분에서 등록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은 매우 쉽게 출제합니다. 제가 왜 매우 쉽게 출제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시험은요 일반 거래처인지 금융기관 거래처인지 신용카드인지 다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다 기재가 돼서 들어올 거고요. 자, 우리 코드는 지정되어 있는 번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코드 왜 외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반 거래처 탭을 선택하면 하단에 메시지 창이 있잖아요. 메시지 창 보시면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101번부터 97,999번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메시지에 보여지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저희는 101번부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이라고 넣어주시고 엔터. 자, 그리고 거래처명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는 우리 가로 열고 주식회사 성진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유형 자리에 커서가 멈춥니다. 자,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고 동시가 있습니다. 자, 매출은 내가 등록한 이 거래처가 매출과 관련된 거래처이다라고 색을 내고 싶은 거예요. 등록한 거래처가 매입이다 그럼 매입이다라고 내고 싶은 거고요. 자, 그리고 동시라는 건 매출과 매입 다 해당이 되고 또는 아무 데하고 관계없이 다 쓸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동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매출을 선택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1번 매출.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자리에 커서가 있으면 등록번호 입력합니다. 101-81-10339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자의 이름은 김성진이니까 김성진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자, 업태와 종목이 등장합니다. 자, 업태와 종목에 봤더니 도매업을 하고 있고 종목은 전자제품입니다. 자, 주소에 가셔서 입력하시는 건 회사 등록에서 여러분 주소 입력하는 거 해보셨잖아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소 자리에서 F2번 눌러주시고요. 자, 우편번호 검색창이 오픈이 되면 이 자리에 우리는 종로 3길 36을 넣어줍니다. 종로 3길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36, 여러분 띄어쓰기 해주시고 엔터. 우리 주소 검색할 땐 항상 엔터 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길 36이 나오죠.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등장이 되어집니다. 청진동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 바로 중반부에 5번과 6번 사이에 상세 입력 안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지금 여기 체크박스 선택되어 있어요. 네,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엔터를 쳐보세요. 자, 엔터를 치면 우리 코드 자리로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그쵸?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금 신고나 거래처 관리할 때 가장 기본까지 보는 게 주소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있다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6번부터 18번까지에 대한 내용은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요즘에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가져가서 호환해서 쓸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의미로 쓰는 자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번부터 18번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체크박스를 선택해 놓으면 우리 6번부터 18번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요. 곧바로 코드 자리로 저장하면서 이동이 됩니다. 여러분 엔터 치시면 됐을까요? 자,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 자리를 손댈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단에 정보 하나를 드렸어요. 무슨 정보를 드렸냐면 우리가 요즘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있냐면 자, 어떤 부분들이 등장이 되냐면 여러분 제가 잠깐 중간에 멈췄잖아요. 제가 글 쓰는 기능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 이 글 쓰는 기능 프로그램에 이렇게 속을 썩이네요. 글을 쓰는 걸 못할 것 같아요. 네, 뭐 때문에 그런지 글 쓰는 기능이 안 되져서 자꾸 속을 썩여주네요. 잠깐 처음에만 활성화가 되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문제가 되네요. 아무래도 오늘도 글 쓰는 건 힘들 것 같네요. 자, 지금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 뭘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냐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다라는 표현을 쓰시게 되면 어떤 식의 의미들이 등장하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자라는 관점으로 많은 서류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전자라는 부분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전자라는 글씨가 붙으면 전자,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겠다? 발급하겠다. 또는 전자, 누구를? 계산서를 발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전자자가 붙어있는 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 거냐면 내가 전자적 문서를 발급하겠다예요. 그럼 전자적 문서는 저희가 발급한 걸 편지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모든 정보가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자라는 부분이 인터넷에서 전송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메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들한테 뭘 요구해요? 이메일을 알려달라. 아, 나 당신한테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고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데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거라고요. 자, 우리 앞에 회사 등록에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무엇할 때, 신청할 때 이메일도 같이 기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럼 저희는 거래처의 정보를 지금 저희는 교재니까 수험서니까 지금 이렇게 정보를 써진 걸 갖고 보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업무하실 땐 이 정보를 뭐 가지고 보고할까요? 우리 거래가 시작했다 성진하고 그럼 우리 사업자 등록증 서로 주고받아요, 여러분. 그럼 그 사업자 등록증에 세금 계산서라든지 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이메일이 써 있으면 그거를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별도로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뭘 요구하셔야 된다? 우리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이메일을 꼭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메일 주소가 개인의 주소처럼 보여진다. 자, 개인의 주소라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 다음 메일을 쓰고 있고 나는 네이버 메일을 쓰고 있다. 근데 누가 봐도 우리 거래처에 있는 영업부 직원의 개인 메일 주소로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회사에서 쓰는 주소 맞아요? 라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가끔 자기 개인 메일을 줘요. 근데 여러분 이 종업원이 그만두면 우린 또 일거리가 생겨요. 왜냐면 그 사람 그만뒀죠. 근데 그 사람 개인 메일로 메일이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린 메일 주소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과 관련돼서 메일을 받으실 땐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적인 메일 주소를 받으실 것. 회사가 홈페이지가 있거나 별도의 로그인하는 정보들을 갖고 있는 회사는요. 다 회사의 메일 주소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회사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쓰는 메일을 공용으로 쓰는 게 있을 거예요. 다음 메일을 쓰든 네이버 메일을 쓰든 그래서 그것만 꼭 확인하셔서 정리하실 것. 그래서 시험 문제에 혹여라도 지금 하단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 성진의 업체 담당자 연락처라고 해서 담당자는 누구이고 김세라이고 메일의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요거까지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세요. 업무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필수적으로 하시는 부분. 자, 그러면 그 정보는 여기 13번 자리에 입력을 합니다, 여러분. 13번. 그래서 13번 업체 담당자 연락처라는 부분에 들어가셔서 우리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회와 등록이라는 부분을 들어가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사용 여부는 쓸 건지 안 쓸 건지 우리 가끔씩 사용하다가 미사용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이라고 넣어주시고요. 담당자의 이름은 김세라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당자 전화번호 우리 그냥 임의로 하나 넣어볼게요, 여러분. 010, 담당자 전화번호는 02에 123에 우리 1234라고 넣고요. 내선 번호는 없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임의로 넣어볼게요. 010 그리고 123에 1234라고 넣겠습니다. 자, 담당자 메일 주소 여기 써드렸으니까 이 주소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BO 우리 한영키 눌러야 되겠네요. 자, BO BOOK 골뱅이 자, 그리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스트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스트빌컴이라고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는 베스트를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BEST. B를 넣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메신저 아이디가 있으면 넣어서 같이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건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라고 하면 이 자리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시험에서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AT라고 하는 자격증은 현재 현업에서 전자로 발급하는 걸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요거 등록하는 것도 시험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산, 세무나 회계가 이걸 낸다고 해서 시험 범위 이탈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넣는 자리만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넣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정보를 넣으라고 나오면 우리는 13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201번 한번 다시 등록을 해볼게요. 102번, 103번, 104번은 개인적으로 등록해서 마무리 해놔주시고 우리는 201번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201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주식회사 성민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 성민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매입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매입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즘 최근에 시험 문제는 유형 선택도 같이 시험에서 내고 있어서 반드시 조심해 주실 것. 그래서 그 부분이시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113-81-42-12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대표자의 이름은 유재석입니다. 유재석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업체는 현재 제조와 전자제품입니다. 제조, 그리고 전자제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주소 입력하는 건 기존에 벌써 해봤으니까 F2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합니다. 자,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입니다. 그러면 서초대로 50길이라고 넣어주시고 그리고 한 칸 띄시고 14라고 넣으신 다음 엔터. 그러면 서초대로 50길 14가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다른 정보는 더 이상 드린 게 없으니까 그대로 엔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래처 등록은 여러분이 뭐만 하지 않으시면 오타만 내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험 보러 가시면 이제 마음이 이제 두근두근 하시겠죠. 그리고 손도 사실상 떨게 되세요. 그럼 이제 실수를 뭘 하시냐면, 자, 저랑 똑같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아 자동차를 넣어야 되는데, 코드가 분명히 301번이었어요. 근데 제가 떨면서 401번이라고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기아만 칠게요, 여러분. 기아. 그리고 나서 동시로 넣고 모든 정보를 다 등록했다는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401번에 모든 정보를 넣고 끝내놨는데 알고 봤더니 이 자리 코드가 401번이 아니라 301번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코드는 직접 이 자리에서 수정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401번인데 여러분들 얘를 301번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랬더니 기본 코드는 무엇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라? 우리 확인 다시 눌러주시고요. 요거 삭제하시고 다시 등록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앞에 체크박스 있죠. 네, 요거 체크박스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삭제라는 버튼이 있죠, 여러분. 상단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삭제하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진도상에서 전표 입력했던 것도 삭제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휴지통 비우기를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휴지통에 전표 자료가 있다라고 해서 다른 전표랑 중복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뜨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등록은요, 여러분이 삭제를 했어요. 근데 그 삭제 입력했던 정보가 계속 휴지통이라고 부르고 있는 삭제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모여있는 정보가 있으면 동일한 정보가 입력이 되지면 계속 동일한 정보가 있어서 입력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시험을 보러 가셨을 때 내가 입력했던 정보가 잘못돼서 데이터를 선택하고 지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삭제된 데이터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고요. 삭제된 데이터라는 걸 눌러주시고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체크,
그리고 반드시 무엇 하셔라? 휴지통 비우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요것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막 허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도 거래처를 바로바로 등록할 수 있어요. 거기서 등록했던 게 잘못돼서 수정해야 되는데 거기 또한 코드는 절대로 못 바꿔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드 나머지 건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코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제 현업에 가시면 이 코드 바꿀 수 있는 기능의 메뉴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뭐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휴지통 비우기라는 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완벽히 무엇 하셔라? 정리시켜 주셔라. 특히 거래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201번은 저랑 등록해 봤으니까요. 202번, 203번, 204번, 301번 별도로 등록을 해놔 주십시오. 지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진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 끝나고 아니면 내일, 여러분 우리 진검다리 수업이니까 내일 하시든 해놓으세요. 별도로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정보가 빠져있으면 뒤에 가서 정보 입력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마무리해 놓으실 것. 자, 그 다음 금융기관에 가겠습니다. 자, 금융기관 탭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래서 탭 선택하시면 코드 자리에 커서가 두어지면 하단의 메시지 창에 보시면 98,000분부터 시작을 해서 99,599번까지 구간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메시지가 들어와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융거래처 부분은요, 교재를 훌쩍 뛰어넘어 볼게요. 저희 예제 있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316페이지 가시면 실무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16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자, 지금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몇 번에 1000번에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코드 자리 클릭해 주시고요. 자, 98,000번, 98,001번, 98,002번에 등록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8,000번이라고 타이핑 쳐주시고요. 자, 거래처 명에 가셔서 대한은행이라고 넣어줍니다. 대한은행. 자, 그리고 계좌번호 자리는 점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유형의 커서가 멈춰집니다. 그럼 이 유형 관리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내가 등록한 은행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통예금이면 보통예금을, 당좌예금이면 당좌예금을, 적금이나 예금이면 3번, 4번. 자, 그리고 은행에서 빌려온 차입금이다. 그러면 5번 기타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예금으로, 당좌 예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좌번호는 하이픈을 추가해서 입력합니다. 그럼 801-21-0716-59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이 대한은행에 대한 부분에 당좌예금 계좌번호 넣어줬어요, 여러분. 그럼 개설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정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개설점에 대한 부분 F2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저희는 교육이기 때문에 대한은행, 나라은행, 금화은행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출제자가 이 은행에 대한 부분까지 시험 문제를 내고 싶으면 절대로 이런 은행 안 만들어요, 여러분. 실제 현존하는 은행으로 내줄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은행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말 안 되지만 산업은행이라고 하나 넣어볼까요? 자, 그럼 산업은행이었다라고 하면 여기 산업은행 넣어주시고 너 지점은 어디인데?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지점은 저희는 성동지점이라고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좌 개설일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예금의 종류에 오시면 우리가 일반적 은행에서 예금에 대한 걸 가입하시면 금융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넣어주시라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들 있고요. 그리고 예금이나 적금은 만기가 있겠죠. 그리고 고정금리면 이자도 관리할 수 있을 거고 적금은 매월의 납입 금액도 관리할 수 있겠죠. 당좌예금 같은 경우 여러분 당좌 한도가 약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한도가 약정되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당좌 차월 약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사용하겠죠. 자, 그리고 은행의 사업자 번호는 대부분들 자격증에서 내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업무에서는 은행 사업자 번호 반드시 넣어서 관리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미리 낸 세금이 있다라고 해서 배웠던 거 기억할까요?
선납세금. 그럼 선납세금은 두 가지였죠. 무슨 세금과 무슨 세금으로 구분하자. 우리 중간예납으로 내는 중간예납세액의 선납세금이 있고, 그리고 원천징수를 내가 당해서 내는 원천납부세액이 있었다. 그러면 원천납부세액은 세금 신고할 때, 법인세 신고할 때요, 서류를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어떤 사람한테 원천 납부한 건데 라는 걸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재사항에 은행의 사업자 번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업용 계좌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사업용 계좌는 법인은 사용하지 않고요. 개인 사업자였을 땐 우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용 계좌 신고라는 규정에 들어오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듣고 그냥 흘립니다. 소득세법을 배우게 되면 그 부분에서 사업용 계좌 신고자가 누구인지 한 번쯤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신고한 계좌라면 이 자리를 여로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용 계좌는 법인은 관계가 없고요. 개인 사업자는 관계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 다른 사항은 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이건 마우스로 그냥 강제로 넘어올게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은행도 등록을 해주세요. 자, 실무 사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실무 사례 하나 더 얘기하는 건 저희가 안 쓰겠지만 그냥 98,100번에 은행 하나 등록할게요, 여러분. 98,100번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국민은행이라고 넣어볼게요. 근데 저희는 국민은행이 현재 5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 그럼 저희는 자격증이니까 여러분 여기다 은행만 쓰지만 업무에 가시면 국민은행의 계좌가 5개야? 그러면 앞에 자리 일정 부분까지는 같지만 뒷자리들이 달라요. 적금의 계좌번호의 구성이 달라지고 예금의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 구성이 달라지고 차입금의 구성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면 대부분 뒤에 있는 번호를 가지고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으로 넣어놓으면 우리가 뭐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A 계좌인지 B 계좌인지 C 계좌인지 관리가 안 돼서 실무자들은 이 자리 넣으실 때요. 이렇게 넣고 가로 열고 계좌번호가 07265952였다. 그러면 뒤에 것만 이렇게 따버려요. 그러면 벌써 내가 거래처를 검색할 때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계좌번호 몇 번 거였는지가 바로바로 보여요. 검색창에 따라 붙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름표에도 부여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실무자들은 은행을 쓰고 그리고 뒤에 계좌번호 끝자리를 붙여 쓰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업무를 했고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요긴하게 쓰여지긴 해요. 그래서 업무는 이런 식으로도 쓰고 있다는 거. 저희는 더 이상 수업은 안 합니다. 이 뒤로는 안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시험을 봐도 업무는 업무예요, 여러분. 업무에 가셔서 이거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니까 어떻게 구성해서 쓰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실 것. 자, 그 다음 이제 신용카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부분은 교재 페이지가 이제 양쪽으로 나뉘어갈 겁니다. 자, 이유는요, 우리가 신용카드 등록할 때, 그 317페이지 가시면, 카드에 대한 거 2개를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 뒤쪽에 가면 집중 심화가 있으니까 그거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신용카드 탭을 눌러주시고 우리 316페이지부터 시작이지만 실습 예제는 317페이지에 있는 거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에 가셔서 코드 자리에 커서를 두시면 자, 99,600번이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99,999번으로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코드는 99,600번, 99,700번 이렇게 주었네요. 자, 그럼 2개를 다 등록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99,600번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거래처는 대한카드사라고 드렸으니까 대한카드사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출인지 매입인지. 자, 여기서 매출이라고 하는 건 나 카드 단말기 회사에 설치한 거 있어요. 그럼 이 회사는 상대편에 고객들이 물건을 사갈 때 저 카드 결제할게요 라고 하면 저 카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걸 매출카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유형은 매출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로 입력한 건 추후에 우리 어디에서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랑 등록해보고 자, 매출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매출 선택하시고 다시 보여지는 화면에 오른쪽에 가셔서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 자리를 클릭합니다. 근데 매출과 관련된 가맹 약정된
카드에 대한 카드사를 등록할 땐 사업자 등록번호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사업자 등록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카드 단말기를 매장에 설치하겠다, 회사 사무실 설치하겠다, 그러면 가맹약점하러 은행에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그 가맹점 번호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가맹점 번호는 56893265라고 드렸으니까 이 자리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6893265라고 넣어주시고요. 엔터. 자, 그리고 세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무슨 부분? 자, 신용카드라는 것으로 물건을 팔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신용카드가 직불, 김형식을 띠고 있는 우리 선불, 전자지급 수단인지 아닌지도 반드시 구분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등록한 가맹약정과 관련된 카드사가 지금 전자지급 수단인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선불 전자지급 수단. 그러면 아니면 부로 두시고요. 해당이 되면 여로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저희는 부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넣으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매출이니까 카드 소유 담당자는 우리 실제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카드 소유 담당자 관리는요, 매출 카드가 아니라 매입 카드요, 구매 카드들을 대부분 관리하죠. 대표이사가 갖고 다니는 카드, 뭐 이런 식의 의미를 쓸 거라서. 자, 전화번호라든지 결제 계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결제 계좌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을 결제하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돈이 들어오는 계좌예요. 자, 은행에 가서 이 가맹약정 하고요, 입금 통장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요 자리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F2번 눌러보시면 은행 연결할 수 있게끔 들어오죠, 여러분. 우리는 산업은행이라고 해볼까요? 네, 산업은행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계좌번호가 그냥 1234였다라고 하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 자리에서 F2번 눌러보시면 우리 어디에서 등록했던 금융기관에서 등록했던 은행이 검색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대한은행이다라고 해볼까요? 우리 98,000번 대한은행 선택하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 코드라고 해서 들어온 부분에서 F2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드사들이 또 검색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할 만한 건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수험소라서 지금 실제 현존하는 카드사로 안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카드사가 있으면 카드사 선택해 주셔서 같이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약정된 거, 결제되는 날짜들 이런 것도 모두 다 입력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강제적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코드 자리에 커서를 두세요. 자, 그 다음 매입을 등록해 볼게요. 자, 99,700번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카드라고 드렸습니다. 우리카드. 자, 그리고 매출이다, 매입이다, 매입입니다. 자, 매입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은행에 가서 저희 법인카드 5개 만들고 싶어요. 이런 거 하신 거. 자, 그래서 구매카드, 매입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입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매입카드는 뭐가 중요하다? 카드번호 16자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카드번호 매입 자리에 카드번호 16자리를 입력합니다. 자, 3425-5114- 5121-9580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게 최근 들어서 카드 번호 체계가 안 맞으면 이런 오류 메시지를 띄워주고 있어요. 저희는 이대로 입력할 거예요, 여러분. 네, 왜냐면 실카드 번호를 넣을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카드 번호 입력이 잘못됐다고 나오는데 입력하겠냐고 묻죠. 예 눌러주세요. 아니요가 아니라 예, 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내려오시면 카드 정상적으로 등록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카드인지 복지 카드인지 사업용 카드인지를 물어봅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잠깐 메모 좀 달아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 카드 종류에 나오는 1번, 2번, 3번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1번에 일반 카드라고 하는 부분. 자, 일반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2번에 누가 있죠, 여러분? 2번에는 우리 복지 카드가 있고 3번엔 사업용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엔 사업용 카드. 자, 여러분
우리 일반 카드라고 쓰는 건요. 우리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카드가 되냐면 첫 번째, 우리 회사의 임직원 카드요. 그래서 우리는 임직원 카드. 임직원 카드를 회사에서 써도 돼요? 네, 써도 됩니다. 누구만 빼고 접대비만 빼고. 그래서 임직원 카드를 우리 관리하겠다. 또는 이거로 인해서 나 세금 신고할 때 영향을 준다. 라고 했을 땐 여기 카드의 종류에 뭐라고 넣어주셔야 된다? 우리 임직원 카드는 일반 카드라고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임직원 카드이거나 또 하나의 경우는 누가 들어올 수 있다. 우리 개인사업자. 자, 여러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이사 카드가 있겠죠. 대표이사 카드. 그런데 우리 국세청 홈택스에 무엇하지 않았다?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다. 자, 국세청 홈택스에 무슨 등록 안 했냐고요?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요. 아,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 안 하면 페널티가 있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아니요, 페널티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등록하는 거 권장합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 쪽으로 취업 나가실 분들은 이걸 대표이사한테 계속 회사에서 쓰는 카드는 국세청에 등록을 해서 쓰시죠. 그래야 저희가 자료 취합도 더 빠르고요, 편해요. 라고 하는 걸 권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 개인사업자들 협조를 안 하신 분들은 계속 등록 안 해요, 여러분. 근데 그 카드를, 대표이사 카드니까 나 사업용으로 하겠어.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건 절대로 사업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복지카드는 지금 개인사업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법인도 화물 운송은 합니다. 그런데 법인한테는 이 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중 화물 운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물 운송자. 그래, 운송업이라고 할까요? 운송업의 카드입니다. 자, 근데 왜 복지카드라고 하냐고요? 전 오프라인 수업할 때 이런 분들 봤어요. 복지카드라니까 공무원 복지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공무원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우린 지금 사업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회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그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화물 운송을 하실 때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류세예요. 그래서 이 복지카드는 유류세 지원 카드로 국가가 만들어지는 카드예요. 그래서 제가 화물 운송업을 하겠다고 사업자 등록을 내면 이 복지카드 만들라고 아예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이건 개인 사업자만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그 복지카드는 반드시 복지카드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세금 신고할 때 일반 카드, 복지카드, 사업용 카드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험은 써주니까 그냥 선택하면 되지만 업무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가서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건 그냥 준 거대로 타이핑만 쳐서 그러시는 거예요. 의미를 갖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일종의 신용카드 성격이고요. 유류세 지원카드예요, 여러분. 유류세 지원카드. 근데 이게 개인한테밖에 발급이 안 되는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업용 카드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업용 카드는 우리 일단 무슨 카드는 법인 카드요. 이런 법인 카드라고 해서 우리 왜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법카 갖고 나왔어요. 또는 이런 표현도 쓰세요. 그거 사업용으로 쓰는 영어 카드 저희 받은 게 있어서 그거로 업무비 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인 카드는 카드를 볼 때 카드 16자리 뿐만이 아니라 카드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지금 카드 갖고 계시면 카드 한번 빼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이름 세자가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법인은 그 대표이사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라 회사 상호가 실제 등록이 되고요. 카드 발급 신청할 때도 회사 이름으로 등록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자도 누구이고 법인이고 그리고 거기에 찍혀놓은 사람도 누구이고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으로 모두 다 업무가 움직여요. 그래서 법인 카드는 무조건 사업용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세청에 별도의 등록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별도 등록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음. 제발 이거 등록하겠다고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자꾸 사업용 카드를 등록한다라는 거를 맞춰가는 보신이 있어요. 등록하는 사람은 개인 사업자만 등록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다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은행 가서 카드 신청할 때 그들을 회사 이름으로 발급이 되지 않아요. 근데 가끔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회사 이름 써있던데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 거기에 로고 박는 것처럼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줘요, 여러분. 근데 그게 발급할 때 카드사에 확인하면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다, 대표이사 이름으로 되어 있다. 대표이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회사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법인은 모든 게 다 회사 이름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 개인 사업자이겠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대표이사 카드입니다. 그러면 우리 1번에 있는 거랑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국세청 홈택스에 무엇하였다? 나는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용 카드로 등록한 카드를 우리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라는 표현으로 사업용 카드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작년 연말에도 국세청이 권고문을 내렸습니다. 무슨 부분? 제발 신고할 때 일반 카드인지 복지카드인지 사업용 신용카드인지 구분 등 정확하게 해달라. 결론적으로는 신고자들이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분의 시작점은 어디이다? 이 자리예요. 당연히 시험에서 출제한다, 안 한다? 해야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이 4번 자리 출제까지 정확하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는 지금 현재 누구로 시험을 봐요? 법인으로 시험 봐요. 그럼 임직원 카드이면 일반 카드로 넣으라고 주겠죠? 자, 그리고 법인 카드이면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라고 내겠죠. 그쵸, 여러분? 근데 여러분 취업을 나갔어요. 법인도 갖고 있고 개인도 있다? 그럼 여러분 무슨 확인하셔라? 임직원 카드도 1번,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대표이사 카드도 1번이에요. 근데 개인사업자의 대표이사 카드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 카드는 3번을 쓰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용 카드가 아예 없기도 하더라는 거죠. 국세청에 등록을 안 했으니까 사업용 카드라는 건 쓸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지금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카드이고요. 유형은 매입이고 카드 번호 16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번호 넣을 때 꼭 하이픈 넣어달라고 했고요. 요거 하이픈이 빠지면 국세청에 세금 신고할 때 내는 서류에 이 하이픈이 빠지면 전자신고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넣는 습관을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의 종류는 사업용 카드라고 드렸습니다. 그럼 4번 자리 카드 종류의 매입은 3번 사업용 카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카드, 매입카드를 놓고 봤을 때 매입카드는 이 4번 자리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유형이 매출이냐 매입이냐에 따라서 전표 입력할 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그 중요하다라는 유형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저희는 전체 메뉴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저는 창을 잠깐 밀어놓을게요. 자, 그러면 전체 메뉴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더블 클릭해 주십시오. 자,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월은 1월 가겠습니다. 그럼 숫자 1 치고 엔터. 그리고 그대로 엔터 쳐서 내려옵니다. 자, 1 자리에 그냥 숫자 1 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유형 자리에 커서 놓으시고요. 저희는 매출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매출은 이 자리에서 번호를 선택합니다. 저희는 카드 과세를 가겠습니다. 그럼 매출의 카드 과세는 몇 번이다? 17번이네요. 그럼 이 자리에 숫자 17을 칩니다. 17. 자, 그리고 품목은 뭐라고 쓰냐면 제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11만 원을 넣어주세요, 여러분. 11만 원. 그러면 110 플러스 키 누르시면 된다겠죠? 플러스 누르면 동그라미 3개 같이 붙어요. 엔터. 자, 그러면 공급가액은 얼마라고 금액이 바뀌고 10만 원. 부가세는 얼마라고 바뀌고 만 원이라고 바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거래처의 공급처는 여러분 저랑 F2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 일단 등록한 거래처가 들어옵니다. 성진 선택할게요. 101번에 있는 성진. 그리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그리고 다른 사항은 안 할 거니까 엔터를 갑니다. 자, 엔터를 갑니다 하자마자 여러분 신용카드사 자리에 커서가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죠? 자, 여기 신용카드사 자리에서 F2번 눌러주세요. 자, 우리 신용카드는 분명히 대양카드사와 우리카드 두 개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검색되는 카드는 우리카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유형에 넣은 카드 과세라고 했던 번호는 지금 매출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로 등록된 카드 정보만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유형을 잘못 넣어놓으면 이 자리에서 카드가 검색이 잘못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집니다. 그래서 유형이 잘못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대양카드사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해 주십시오. 됐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분개는 안 할게요. 그래서 그대로 다시 일자 자리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이 자리에 이번엔 숫자 2를 넣을게요. 자, 유형 자리에 커서 두시고 매입 쪽에서 선택하겠습니다. 자, 매입에 카드 과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57 카과라고 있을 겁니다. 그럼 57 카과를 들어갈게요. 자, 57. 자, 그리고 품목에 원재료라고 치겠습니다. 원재료. 엔터. 자, 금액은 55,000원을 넣겠습니다. 그럼 숫자 55 치시고 무슨 키? 플러스 엔터. 그럼 5만원에 5,000원 나뉘어 들어오죠, 여러분. 자, 그리고 공급처 명에 가서는 우리 201번 칠게요, 여러분. 201을 치면 엔터 치시고 주식회사 성민이 자동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용카드사라는 자리에 커서가 다시 또 멈추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자리에서 F2번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엔 우리 카드만 보일 겁니다. 왜냐면 우리 카드를 뭐로 등록해드렸어요? 매입으로 등록했죠? 그러니까 우리 카드만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 카드 선택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등록하실 때 요 유형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4번 자리에 있는 매입의 이 4번 자리는 회계 1급에서는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세무에 가면 중요해요. 그럼 제가 가서 세무 때 여러분한테 복습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 거래처 등록할 때 카드 종류에 뭐뭐뭐가 있더라고 했었죠? 라는 걸 또 복습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기억을 더듬 해주셔야 되겠죠. 기억이 안 나면 그때 가서 또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세무 2급의 부가가치세라는 세금 신고할 때 중요 부분이 다시 등장이 될 겁니다. 근데 당장 우리 어디에서 중요하다? 전표 입력할 때 유형에 대한 매출 매입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래처 등록하는데 이 자리 틀리면 점수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자, 저희 이 자료 필요 없으니까요. 데이터 체크 좀 해주시고요. 두 가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 해주셔라?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삭제 그리고 이해합니다. 저희 지운 데이터는 항상 휴지통 비우기 하겠습니다. 삭제한 데이터에 가셔서 우리 1월부터 1월 그대로 두시고 확인. 자, 그러면 데이터 두 건이 또 조회가 되죠, 여러분. 자, 우리 상단에 체크박스 선택해 주시고요. 그대로 무엇 하셔라? 삭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확인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거래처 등록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만 안 내면 사실상 시험의 난이도는 최하위 난이도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길게 설명한 건 용도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용도의 의미를 가지고 가셔야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거래처 등록 닫아주시고요. 저희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집중 심화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자, 교재 몇 페이지 넘겨주시면 되시냐면 318페이지 넘어가시면 우리 요거 미리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이론 수업할 때요. 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거래처 입력하는 게 이런 채권의 계정이거나 이런 채무의 계정은 반드시 해줘라. 그리고 예금 계정도 원래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시험지 지문에 예금과 관련된 뭐가 있으시면 우리 은행 명기가 되어 있으시면 꼭 넣어달라. 그리고 가수금이 요즘에
거래처 명기가 워낙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장일 했을 때 안 넣고 나오면 또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가수금도 꼭 하셔라. 업무는 무조건 해요, 여러분. 업무는 무조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거래처 부분 입력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자, 집중 심화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가 있네요. 첫 번째 문제. 자, 회사 코드 1100번입니다. 자, 우린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에 회사라는 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1100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동산업입니다. 자, 남동산업 들어오셔서 첫 번째 문제 등록해 볼게요. 자, 세무고문을 맡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의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은 아래 자료와 같다. 거래처 등록 코드 번호 몇 번이요? 200번. 유형은 뭐로 가셔라? 동시로 등록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디에 가셔야 된다? 기초정보관리에 갑니다. 그리고 거래처 등록에 들어갑니다. 자, 거래처 등록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서 보시면 일반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어딜 봐도 여러분 은행 얘기 없고요. 카드 얘기 없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입력한다? 일반거래처에 입력합니다. 그럼 일반거래처 탭에 놓은 상태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우리 여기 코드 자리에 빛나는 커서가 있을 겁니다. 코드 번호 몇 번? 200번. 그럼 200번이라고 넣어주시고 엔터. 자, 그리고 우리 회사 상호는 세무사 김영중이네요. 김영중 사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 김영중 사무소 엔터. 자, 그리고 유형은 동시로 가니까 동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커서가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 주시고요. 마우스로 사업자 등록번호 자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110-81-61-865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대표자의 이름은 김영중입니다. 자, 그리고 업태는 지금 현재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목은 세무사입니다. 자, 주소 나와져 있죠, 여러분? F2번 눌러주시고요. 자, 주소는 동일로 144네요. 자, 동일로 한 칸 띄시고 144 그리고 엔터. 자, 그럼 동일로 144가 검색이 되죠, 여러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144 선택. 자, 해주시면 되시고요. 더 추가적인 사항 넣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대로 엔터 해주시면 우리는 3점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어려운 건 없다는 거예요. 오타만 내지 마실 것.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료시켜주시고 거래처 등록 종료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1200번 성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회사라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1200번 성남을 선택해 주세요. 자, 성남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개인 이세롬이 세금 계산서 교부를 요청하여. 개인이 요청했대, 여러분. 이세롬이. 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세롬 씨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직기비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직 사업자 등록증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요. 세금 계산서를 자기의 주민번호로 요청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한답니다. 거래처 등록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시고요. 자, 이 경우도 일반 거래처에 등록해야 되겠네요. 그럼 일반 거래처 탭 상태에서 하단에 코드 자리에 커서를 두시고요. 코드는 1000번입니다. 그럼 1000번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거래처의 이름은 이세롬이라고 넣습니다. 이세롬. 그래서 이세롬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현재 유형은 동시니까 동시를 선택합니다. 다시 커서를 올라가 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오른쪽 이동하시는데 사업자 번호로 발급해요? 주민번호로 발급해요? 주민번호. 그래서 여기 주민번호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럼 2번 주민번호 자리에 가셔서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78010121234553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주민번호 입력하면 여러분이 꼭 한 곳도 더 봐주실 게 뭐냐면 같은 라인에
주민기재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자리에 여라고 나와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 자리가 여이면 이 사람은 주민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신고가 되겠구나 라는 걸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로 자동으로 바뀌지만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주십시오. 자, 그리고 거래처명에 이세론만 있어도 되는데 대부분 대표자 이름을 쓰고 싶어 하세요. 대표자 성명에 이세롬을 쓰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업태와 종목은 지금 현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시험지에 안 주면 생략합니다, 여러분. 주어지면 입력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는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입력하고 대표자 성명까지만 입력하시고 끝내주시면 3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격증에서는요. 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일반거래처 등록까지 해봤네요. 종료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회사 코드 1400번 세원으로 바꿔볼게요. 자, 회사 버튼 눌러주시고 1400 주식회사 세원입니다. 자, 들어오셨으면 우리는 문제를 읽고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다음에 신용카드 내역을 거래처 등록란에 입력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매출이고요. 하나는 두 건은 매입입니다. 근데 여러분 카드 종류가 달라요. 자, 하나는 사업용 신용카드이고요. 하나는 일반 카드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사업용 신용카드는 법인카드겠죠. 우리가 지금 법인으로 시험 보니까요. 일반 카드는 임직원 카드겠네요. 자, 등록하러 들어가 보시죠. 자, 거래처 등록 다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거래처 등록이 오픈이 되면 우리는 무슨 탭으로 가시자? 신용카드 탭으로 가시자. 자, 그럼 신용카드 탭에 들어가면 벌써 있는 카드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주어진 정보대로 입력합니다. 자, 99,611번 그리고 카드의 이름은 현대카드입니다. 현대카드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유형은 매출입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여러분 이 매출은 반드시 누가 중요하다? 가맹점 번호가 중요하다. 자, 가맹점 번호는 2400-2580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식 그리고 직불에 대한 선불 전자지급수단은 별도로 언급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긴 입력이 끝난 거죠, 여러분? 이번에 마우스로 그냥 이동할게요. 자, 라인을 벗어나 주십시오. 자, 그러면 코드 자리에 커서 두시고요. 99,612번 넣어주세요. 그리고 삼성카드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유형은 매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매입. 그리고 우리 넘어가셔서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카드 번호 매입 자리에 가셔서 3001 다시 5847이네요, 여러분. 5847 다시 0753-1202라고 넣어주시고요. 엔터. 자, 그리고 이렇게 번호가 잘못됐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우리는 입력할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시험은 최근에 이 메시지 안 뜨게끔 띄워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일반 복지 사업용의 무슨 카드이다? 사업용 3번을 선택합니다. 자, 다른 사항은 별도로 준 거 없으니까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번에도 그냥 강제로 넘어올게요. 자, 라인 벗어나서 그 다음 줄 코드 자리 선택합니다. 자, 코드 번호는 99613입니다. 자, 그리고 외환카드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매입이니까 매입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에 넘어와서 카드 번호에 4677-2513-6500-3101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 매입 번호 잘못됐다는 부분 예 선택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일반 카드입니다. 임직원 카드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더 선택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부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분 금융기관도 입력하는 문제를 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럼 금융기관 우리 입력하는 거 선택해서 넣어주시고 유형 절대로 틀리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유형 넣어주시고 뭐 개설점이라든지 이런 거 넣어달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엔 이 전산 세무라든지 회계시험이요. 거래처 등록이 거의 일반 거래처에 치중돼서 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거래처, 신용카드 거래처 다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점점 골고루 내자 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도 요즘 최근 들어서는 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내용을 놓고 봤을 땐 크게 어려워서 점수를 못 가져가는 일은 없다. 다만 뭐는 점수를 주지 않는다? 오타는 점수 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타가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코드가 틀려서는 안 돼요. 절대로 코드, 오타 내지 말 것. 그거만 잘 하시면 우리 문제는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중 심화 부분에 나온 거대로 기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크게 난이도가 더 올라갈 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